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에서 매달 수십만 원씩 빠져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20대 청년 20명 중 1명이 바로 그 거대한 시한폭탄의 내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취업도 안 하고 구직 활동도 멈췄는데 어디가 아픈 것도 군대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관이 왜 일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딱 한마디, 그냥 쉰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가벼운 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의 허리를 조용히 끊어내고 있는 국가 공인통계지표, 바로 쉬었음 청년들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주도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탁 트인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그 섬에 사는 모든 사람의 수를 합치면 대략 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 주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다고 답한 청년들의 수가 바로 이 70만 명을 훌쩍 넘겼거든요. 상상이 가시나요? 제주도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의 2030 청년들이 아침에 알람을 맞추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채용 포털 앱을 완전히 삭제한 채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며 마주치는 청년 20명 중 1명은 아예 사회로 들어가는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 반에 30명 정도가 빼곡히 앉아있다고 치면 그중 한두 명의 책상은 아예 투명 인간처럼 텅 비어있는 셈입니다. 학교에 출석은 했지만 졸업 후 사회라는 진짜 무대에는 영원히 오르지 않을 관객들인 거죠. 여기에 더해 매일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어오며 치열하게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취업 준비생들까지 모두 합치면 어떨까요? 무려 12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통계 작성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울산광역시 인구 전체와 맞먹는 거대한 숫자의 청년들이 경제라는 톱니바퀴에서 튕겨나간 채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깊은 침묵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그럼 도대체 왜 수많은 청년들은 치열한 취업 레이스에서 스스로 기권표를 던지고 멈춰선 걸까요?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의 노동 가성비가 철저하게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흔히 물건 살 때만 가성비를 따진다고 생각하시죠? 요즘 2030 세대에게는 내 소중한 시간과 체력을 바쳐서 얻는 월급, 즉 노동의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2025년 올해 최저임금이 드디어 시간당 10,000원 시대를 훌쩍 열었잖아요. 이게 노동시장의 낡은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올해 28살인 배달 라이더 지훈 씨를 볼까요? 답답한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대신 오토바이로 배달 앱을 켭니다. 주말엔 편의점 알바도 하죠. 몸은 고단해도 이렇게 일해서 한 달에 쥐는 돈은 25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받는 첫 월급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매일 상사 눈치를 볼 필요도 억지로 삼겹살집 회식에 끌려갈 일도 없죠. 앱을 끄고 퇴근하는 순간부터는 완벽하게 100% 지훈 씨만의 시간입니다. 남는 에너지로 운동을 하든 게임을 하든 온전히 자신을 위해 씁니다. 정규직 타이틀에 목매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죠. 굳이 꼰대 상사의 잔소리를 들으며 내 영혼을 갈아 넣을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배가 불렀다지만 사실 시대의 계산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는 아주 합리적이고 치밀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달 오토바이 대신 이들이 진입해야 할 직장들의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청년들을 막아선 또 다른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화려한 스펙의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평범한 청년들이 결국 이력서를 들고 가는 곳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일자리의 절대 다수인 중소기업이죠. 막상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숨이 턱 막히는 현실이 기다립니다.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하고 통장에 찍힌 신입사원의 첫 월급은 과연 얼마일까요? 세금 떼고 나면 여전히 200만 원 중후반대에 간신히 걸쳐 있죠. 치솟는 밥값까지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플랫폼 노동과 비교해 금전적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를 말리는 포괄임금제라는 논리.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공식 퇴근 시간은 저녁 6시인데 눈덩이처럼 밀린 업무 탓에 밤 10시까지 텅 빈 사무실에서 야근을 해도 추가 수당은 단 1원도 안 나옵니다. 회사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노동력을 헐값에 무한정 뽑아먹는 낡은 시스템이 여전히 굳건하거든요. 여기에 상사 눈치만 봐야 하는 수직적 조직 문화, 금요일 저녁을 가차없이 짓밟는 강제 회식까지 겹치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건 그저 몸이 조금 고단한 수준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매일 아침 숨 막히는 출근길에서부터 내 정신과 감정을 갉아먹는 엄청난 심리적 비용을 청구하고 있죠. 지금의 청년들은 엑셀을 돌리듯 내 인생의 가성비를 치밀하게 따져봤습니다. 내가 쏟아야 할 물리적 시간, 청춘의 한정된 에너지, 멘탈이 부서지는 감정 노동까지 전부 비용으로 환산해 본 겁니다.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해지죠? 현재의 중소기업 취업은 애초에 수지타산이 절대 맞지 않는 지독한 마이너스 투자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청년들의 의지를 꺾는 건 열악한 처우뿐만이 아닙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회사 문을 열려 해도 모순투성 이채용 시장이라는 문지기가 앞을 가로막죠. 뉴스만 틀면 중소기업 대표들이 나와서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공장이 멈출 판이다. 요즘 청년들은 험한 일을 기피해서 큰일이라며 심각한 구인난을 호소하죠. 그런데 막상 구직자들이 채용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이력서를 넣으려 하면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분명 신입사원을 뽑는 공고인데 필수 자격 요건에 실무직무 경력 1년 이상 이라는 단서가 버젓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모순적인 코미디인가요? 수영을 배우려고 동네 수영장 초급반에 등록하러 갔더니 이미 저병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문전박대하는 격입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려는 20대 청년들에게 당장 실무에 투입될 경력을 요구하는 기형적인 잣대가 만연한 거죠. 신입이 경력을 쌓으려면 일단 어디서든 첫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 최소한의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대체 어디서 경험을 쌓아오라는 걸까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을 처음부터 가르칠 시간과 교육 비용이 아까우니 당장 현장에 투입해 써먹을 수 있는 중고 신입만 쏙쏙 골라 뽑겠다는 얄팍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년간 도서관에서 스펙을 쌓은 순수 신입들은 이력서를 내밀 곳조차 마땅치 않죠. 사회로 진입하는 첫 번째 관문 자체가 거대한 콘크리트 벽으로 원천 차단된 겁니다. 청년들이 일하기 싫어서 무기력하게 포기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입장권조차 팔지 않는 시장에서 튕겨져 나온 거죠. 가끔 기성세대는 이렇게 묻습니다. 멀쩡한 젊은이가 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이건 정말 단단히 착각하신 겁니다. 70만 명의 청년 중 그 누구도 어느 날 아침 눈을 떠서 충동적으로 백수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이 그 자리에 멈춰 서기까지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철저히 외면해온 지독하게 아픈 과정이 숨겨져 있거든요. 29살 취준생 민수 씨의 노트북 폴더를 열어보면 그동안 수백 번 고쳐 쓴 자기소개서가 가득합니다. 밤을 새워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도 돌아오는 건 복사해서 붙여넣은 듯한 차가운 불합격 통보뿐이었죠. 수십 번의 거절을 온몸으로 맞다 보면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도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무참히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아무리 피 터지게 노력해도 결국 결과는 바뀌지 않는구나. 이 뼈저린 절망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무서운 순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 자체를 멈추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더 잔인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끔찍한 악순환입니다. 상처를 회복하려 잠시 숨을 고르며 구직 활동을 멈추면 이력서에는 길고 선명한 공백기가 생겨버립니다. 나중에 다시 용기를 내어 면접장에 가도 기업은 그 공백기를 매섭게 파고들며 치명적인 감점을 매겨버리죠. 쉬는 기간 동안 대체 뭐 하셨어요? 면접관의 날 선 압박 질문과 패배자를 보는 듯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 결국 이 두려움에 완전히 짓눌린 청년들은 두 번 다시 면접장 문을 열지 못한 채 구직 활동 자체를 영원히 포기해버리는 깊은 늪에 빠지고 맙니다. 이 지독한 악순환의 끝에는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멀리 갈 필요 없이 딱 20년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일본의 뼈아픈 오답 노트를 펼쳐보면 답이 나옵니다. 1990년대 화려했던 거품 경제가 무너진 직후 일본 사회에는 이른바 취업 빙하기 세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기 알바로 연명하는 프리터족, 구직 활동을 완전히 단념한 니트족,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방 안에 갇혀버린 히키코모리까지. 지금 대한민국의 거리를 서성이는 70만 명의 쉬었음 청년들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닮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와 기성세대는 이 경고음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젊은 애들이 나약해서 방황하는 거다. 경기가 좋아지면 알아서 일자리 찾으러 나오겠지? 라며 이들을 철저히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했죠. 국가가 등을 돌린 채 무심하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무방비로 방치되었던 파릇파릇한 20대 청년들은 이제 직무 역량도 통장에 모아둔 자산도 없는 50대의 중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든이 넘은 노부모의 연금 봉투에만 기대어 위태로운 생계를 잇고 있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일본 열도를 뿌리째 뒤흔들며 재난으로 번진 8050 문제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이제는 고개를 돌려 우리의 서늘한 현실을 마주해볼 차례입니다. 지금 멈춰선 70만 명을 향해 눈높이가 높다며 개인 탓으로 돌린다면 우리 앞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담하건대 20년 뒤 대한민국은 일본이 치르고 있는 영수증보다 훨씬 파괴적인 청구서를 받게 될 겁니다. 거대한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나라가 일본처럼 참혹한 실패의 길을 걸었을까요? 다행히도 완벽히 다른 길을 걸어가며 정답지를 보여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제조업의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입니다. 만약 한국의 장관이 독일에 가서 요즘 우리 청년들은 나약해서 힘든 일을 안 하려 합니다 라고 푸념한다면 아마 그곳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독일 정부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상을 결코 개인의 나태한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아주 냉정하고 구조적인 해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원화 직업 교육 시스템입니다. 일주일의 절반은 학교 교실에서 필수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실제 기업 현장으로 출근해 기술을 배우도록 판을 깐 겁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의 막대한 대학 등록금 빚을 질 필요가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현장에 투입할 맞춤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완벽한 시스템인 거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직업의 안정성입니다. 독일에서는 굳이 명문대를 졸업하거나 화려한 스펙을 무리해서 쌓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배운 내 손끝의 기술 하나만 확실하게 있으면 누구나 여유로운 중산층으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튼튼한 사회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10대 시절을 끔찍한 입시 경쟁에 갈아넣고 졸업 후에는 또다시 스펙 쌓기에 수년을 허비하는 소모적인 굴레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끊어버린 겁니다. 청년들이 다양한 길로 사회에 진입하도록 사다리를 놓은 거죠. 복지 강국으로 유명한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대처법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아픈 곳을 잘못 짚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이곳 사람들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튕겨져 나갈 조짐을 보일 때 절대 개인의 멘탈이나 나약함을 탓하며 다그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끈기가 없어? 라며 훈계하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이들 국가는 방향타를 돌려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 시스템의 어느 나사 빠진 곳에서 이 청년과의 연결고리가 툭 끊어져 버렸을까? 공장 기계가 갑자기 멈췄을 때 기계에게 왜 안 돌아가냐고 소리치는 바보는 없죠. 끊어진 컨베이어 벨트를 찾아 기름을 치고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게 상식적인 접근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생의 궤도를 이탈해 방황하는 청년이 발견되면 책상을 치며 호통치는 대신 그 즉시 실효성 있는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투입합니다. 청년이 영영 사회와 단절되어 완전히 숨어버리기 전에 노동시장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국가가 악착같이 사수하는 거죠. 억지로 밀어넣는 방식은 이제 절대 통하지 않으니까요. 제발 방에서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좀 해라 라며 어설프게 개인의 마음가짐을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컴컴한 방에 누워 쉬는 것보다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섞여 일하는 것이 내 인생에 명백하게 더 큰 이득이 되도록 국가 차원의 보상 계산식을 완전히 뜯어고친 겁니다. 합리적인 보상 앞에서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인다는 걸 증명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70만 명을 그저 나약한 개인으로 치부할지 아니면 사회 구조가 터뜨린 위급 신호로 받아들일지 말이죠. 이건 단순히 청년들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출산으로 세금 낼 사람도 부족한데 이들마저 빈곤층으로 무너지면 치명적이죠. 결국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0%대로 곤두박질치고 국가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겁니다. 지금 고장나서 멈춰버린 건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들을 다시 움직이게 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우리 사회의 낡은 엔진이죠. 이 거대한 경고음 어떻게 들리시나요?